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는 기업 딱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로 보셔야 되는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온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셔서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GPU인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루빈을 공개한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전 세계 3위에서 2위를 가냐 못 가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젠슨왕 CEO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루빈을 최초로 공개한 다음에 2026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루빈 GPU에는 6세대 HBM인 HBM4가 채택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H100보다 HBM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GPU는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공개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차세대 GPU 블랙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새로운 GPU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 차세대 GPU 공개를 통해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기술력을 준비했고 이만큼 GPU 기술에 대해서 앞서고 있으니까 너네 괜히 GPU 만들지 말고 그 GPU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GPU뿐만 아니라 자체 CPU인 베라도 곧 있으면은 출시할 것이다, 출시 예정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시가총액 2위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애플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를 공개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기기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애플과 퀄컴에게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현재 엔비디아의 GPU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세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로 이 AI를 처리하는 방식이 데이터 센터에서 기기로 바뀌게 된다면은 엔비디아의 아성이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다라는 평가겠죠. 개발자들은 AI 작업이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디바이스 기기에 탑재하는 M4 칩을 애플이 자체 설계했는데
애플을 시작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현재 AI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사실 AI 앱들,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현재 AI 열풍에 의해서 수많은 AI 앱들이 출시됐지만 사실 AI 앱 중에서 모든 앱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홀로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생성 AI를 대거 도입했지만 같은 기간 구글이나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뭐 28%, 2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2등 종합금융 앱인 엘리가 113%,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브라우저 엣지 94%, 전자상거래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83% 순으로 성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AI 앱 20개의 평균 성장률은 11%밖에 안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해당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에 둔화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 온디바이스 AI든 아니면 이 AI 앱이든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커져야지 따라서 온디바이스 AI든 클라우드 AI든 앱들이 시장에서 상용화가 활발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갤럭시가 이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애플까지 들어오면서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서 산업의 확장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갤럭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애플이 따라갈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AI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58.4%를 장악했고요. 거의 60%에 가깝죠. 올해 1분기 전 세계 AI 폰의 판매량 점유율은 6%로 직전 분기가 1.3%였는데 벌써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1.3%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 브랜드였죠.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샤오미 폰이나 이런 화웨이 폰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현재 아이폰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중국 브랜드 기업의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AI 스마트폰은 중국 브랜드를 제외하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사실 갤럭시가 장악하고 있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현재는 중국 브랜드들이 초기 생성형 AI 폰 제품 출시에도 자국 시장에 집중해서 AI 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AI 폰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 속에 AI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애플의 AI 성능이 어느 정도 뛰어날 것이냐 혹은 갤럭시의 AI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뛰어날 것인가 두 개에 대한 기업의 경쟁이 커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앱들, 그에 따른 기기들이 시장에서 AI에 맞춰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갤럭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에서 AI 사용 경험을 PC나 태블릿 PC로 확장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가 안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6월 18일 갤럭시 북4 엣지 출시를 앞두고 AI 폰에서 경험했던 기능들, 그러니까 뭐 서클2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검색하는 기능들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PC나 스마트폰에서 원래 영상통화를 했죠. 원래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PC로 넘어가는 게 안 됐는데 이제는 PC와 스마트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게 현재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되는 기능이 있고 굳이 이런 클라우드 AI를 필요하지 않는
성능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삼성, 퀄컴,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을 합쳐서 출시한 PC가 거의 모든 앱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PC들 중에서 AI PC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겠지만 현재 여러 기업과 손을 잡아서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애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인 AI 성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애플은 자사 서비스의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생성형 AI 탑재를 위한 계약을 이번에 체결합니다. 원래 애플이 올해 초부터 오픈 AI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애플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난달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제기가 된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고요. 차기 아이폰 운영체에 iOS 18에 오픈 AI의 AI 챗봇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WWDC에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잘하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신이 자신 있는 기술을 선두 업체,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는 다들 자체적으로 기기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게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약점이라고 불렸던 시리를 이번에 애플이 강화하죠. 애플이 사용자가 음성으로 개별 앱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다 진보된 AI 음성 미리 시리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는 개별 앱 내 모든 기능을 사용자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시리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개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개편되는 것이 애플의 AI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쇄 명령어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연쇄 명령어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이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줘 라는 내용들은 실제 AI가 이미 하고 있죠. 하지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에 각자 이 멤버들에게 메일로 전송해줘. 즉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에 지시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AI 기능보다 한 단계 윗단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기능 등을 PC나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손쉽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기술만 만들더라도 상용화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기술이 개발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기술에 대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경쟁으로 인해서 올해 2억 4천만 대의 AI 스마트폰과 5,400만 대의 AI PC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연간 2,900만 대 수준에서 AI 스마트폰이 출하가 됐는데 애플과 삼성의 경쟁 때문에 단기간에 10배에 가까운 급증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AI PC만 놓고 보면은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매년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6월 10일 WWDC와 7월 10일 삼성 갤럭시 Z 시리즈 언팩에 대한 행사 등 온디바이스 AI 상용화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AI에 대한 상용화 가속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낙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 매집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적인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AI 스타트업인 포티투 마르에 전략적 투자를 집행을 해서 AI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전자문서 1위 기업인 클립소프트를 인수도 한 기업입니다. 얘네가 문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산컴 데이터 로더를 국내에 출시하고 있고요. AI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6월 말에 한컴 PDR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기반의 독스 AI와 자체 기술 생성형 AI 한컴 어시스턴트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부터 6월 10일에는 WWDC가 있죠. 7월 10일에는 갤럭시 Z 언팩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아이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거고요. 연말까지 AI 스마트폰과 AI PC와 그에 따른 AI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AI 사업을 가장 본격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AI 제품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부터 제약바이오, 특히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에 여기에 따른 핵심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몇 가지 칸이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해당 비밀번호는 이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아래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복잡한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도 없지만 유출되더라도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뭐 주민번호, 집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 유출될 걱정 전혀 없으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 가볍게 회원가입하시고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포트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투자분들께서는 단기 급등주가 뭐가 있는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수혜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은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